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오늘은 마용성의 다크호스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공덕 1구역 마레프 건너편 지하철 6개 노선 평지 신축 내년 오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한창 뜨거웠던 마용성, 이름만 들어도 뭔가 마법에 빠질 듯한 느낌을 주지 않았습니까?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를 줄인 말인데요. 요즘은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뜨거운 심장은 식을 줄 모르고 뛰고 있습니다. 특히 비강남권의 대장이라고 부르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일명 마레프라고 부르지요.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단박에 마용성을 리드해 나가는 입지 파괴력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근처에 있는 마포 프레스티지자이도 마레프를 맹렬하게 추격, 내년 상반기에 입주가 시작되는데 아마도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마포 쪽에서의 대나무 성장세, 그러니까 막힘없이 쭉쭉 상승세를 타는 아파트들이 등장함으로써 결코 상승세라는 판세가 뒤집어지지 않고 지금은 약간 주춤해 보여도 굳히기를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용성의 뜨거운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다크하우스가 또 등장할 것을 예고하고 있죠. 바로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공덕 1구역입니다. 원래 공덕 1구역 쪽은 아현동을 포함해서 서울에서 대표적인 비선호 지역이었습니다. 심지어 근처에 아현 뉴타운이 들어서고 주변이 개발된다는 소식이 들렸을 당시에도 당시의 분위기는 냉랭했었죠. 온통 구축의 낡은 주택들이 빽빽하게 밀림 같은 숲을 이루고 있었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언덕들이 많았습니다. 주소에서도 산 7번지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그냥 오르막에 있는 낙후된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호박이 대굴대굴 굴러다닐 정도로 호박밭이 많았고요. 그러니 당연히 많은 분들이 마포구 일대의 개발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레미안이 마레프의 시공을 맡으면서 그 주변의 주거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됐습니다. 레미안은 과하다 싶을 만큼 아파트 조경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게 주요했던 겁니다. 마레프 거대 단지 51개 동 곳곳에 영화 가위손에 나오는 조경섬실을 능가하는 미니 숲세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자연 마레프 주변의 주거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서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하니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아현동 일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마포구의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브랜드 아파트가 조경이라는 눈에 가장 잘 띌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대규모 신축 아파트 건물을 쌓아 올리니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의 손가락이 부끄럽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마레프가 아현 일대에 잠자던 잠재성을 건드리니 마용성이라는 거인이 깨어난 겁니다. 이 중심에 바로 공덕 1구역이 있다는 겁니다. 공덕 1구역은 201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어도 초스피드로 7년 만에 관리 처분 인가를 받게 됩니다. 지금은 이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주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주 완료가 목표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건물을 비운다는 거 바로 철거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건물을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부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려놓지 않은 도화지 같은 평지가 곧 그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착공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일반 분양이 시작되겠죠. 공덕 1구역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일반 분양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원래 관리처분 총회 당시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단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는 바람에 분양가 상한제를 맞아도 그리 손해볼 것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올해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되면서 많은 정비사업들이 올스톱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공덕 1구역만 꾸준히 사업을 지속해왔습니다. 공덕 1구역의 시공을 맡은 회사는 GS건설과 현대건설입니다. 컨소시엄 형태로 콜라보레이션, 인지도가 높은 업체끼리 협업을 해서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겠다는 의도인데요. 그래서 공덕 1구역은 마포자이 힐스테이트라는 이름이 붙을 예정입니다. 지하 3층, 지상 20층, 1121세대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원래는 1101세대였는데 평형 변경이 있었습니다. 30평대를 줄이고 20평, 40평대를 늘리게 됐죠. 59제곱이 392가구, 84제곱이 612가구, 114제곱이 117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주력 평수가 20평대와 30평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평형으로 구성을 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일반 분양에 나올 물량은 조합원과 임대 물량을 빼면 451세대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특별 공급이 포함되어 있고요. 추첨제는
8호 이상 114제곱이 있기는 한데 조합원들이 얼마를 여기서 가져가느냐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더 지켜봐야 할 듯 하고요. 마포자의 힐스테이트의 최대 장점은 바로 입지입니다. 주변 지하철을 살펴보시면 도보로 10분이면 5호선 공덕역에 도착합니다. 6호선으로 환승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덕역에는 공항철도가 연결되어 있어서 인천공항까지 직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의중앙선까지 지나고 있죠. 이 정도면 미친약 아닙니까? 지하철 노선 한 라인에 붙은 다른 노선이 4개 노선입니다. 이게 바로 공덕 1구역이 깔고 있는 잠재성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신안산선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2024년 완공 예정인데요. 얼마나 공덕을 많이 쌓았으면 노선 1개에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신안산선 4개가 붙어 있겠습니까? 정말 이름 그대로 공덕역이네요. 그리고 근처에 역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애오개역입니다. 애오개역은 5분에서 6분 정도 걸리죠. 이렇게 공덕 1구역은 기본 6개 노선을 깔고 있습니다. 마포 쪽에서 이런 역세권을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도 흔치 않죠. 이 부분이 공덕 1구역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일단 서울역과 가깝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면 15분 남짓, 공덕 1구역에는 없는 1호선과 4호선, KTX까지도 이용이 가능하게 되죠. 지역구가 전국구로 부채살을 쫙 펴게 된다는 겁니다. 교통입지로는 아마 서울 최강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마포자의 힐스테이트는 이렇게 북쪽으로는 광화문, 남쪽으로는 여의도를 끼고 있는 저울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가 왜 마용성으로 불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궜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저울추는 무게중심을 옮겨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의도와 광화문의 중간 입지로서 시세의 저울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공덕역의 거미줄 같은 교통 연계성, 그리고 서울역과 비교적 가까운 접근성이라는 결코 무시 못할 동선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공덕 1구역은 향후 마레프를 충분히 능가하고도 남을 만한 저력을 보일 겁니다. 주변 학군을 보면 일단 길을 건너지 않고 가던 길로 계속 가서 도착할 수 있는 소위 초등학교가 도보로 5분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주 큰 장점이죠. 아이들이 대로를 건너지 않아도 된다는 점, 부모 입장에서 대로를 건너 학교를 간다는 건 심리적으로 한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안전한 도보권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덕 초등학교도 도보권이고요. 대로를 건너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또한 환일중, 환일고 등등 주변에 학군들이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군 역시도 아주 좋은 듯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학군도 학군이지만 아이들한테는 학원이 중요하죠. 대흥역 부근으로 학원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2의 대치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입시 학원들이 한창 들어서고 있는 추세죠. 이처럼 학군 외에도 학원과도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 생활 인프라 면에서 대형 병원이 2곳이 자리 잡고 있죠. 강북 삼성병원과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도 가깝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워낙에 마포 쪽이 대세가 되다 보니 이곳의 생활 인프라는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공덕 1구역 마포자의 힐스테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아현 쪽이 언덕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덕 1구역 쪽은 평지라는 점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언덕길이 아니라는 점이 굉장한 강점일 것 같습니다. 마레프 같은 경우는 같은 단지라도 언덕에 있는 단지는 프리미엄이 1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포자의 힐스테이트는 평지에다가 신축이라는 강점이 더해지기 때문에 향후 좋은 경쟁력을 보일 듯합니다. 그렇다면 분양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평당 2,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는데 이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포구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서 택지비 산정에서 분상제 적용 분양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을 해보자면 5구 타입은 약 6억에서 7억 선, 84 타입은 8억에서 9억 선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양가는 언제든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다면 주변 시세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공덕자의 30평대가 16억 원에 형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거의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겠네요. 우리 귀에 제일 익숙한 마레프,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는 17억 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내려갔지만 마포 아파트 값이 정말 만만치 않네요. 마포 프레스티자이 내년 입주인데 18억 가까이를 찍고 있습니다. 역시 신축의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공덕 1구역에 들어서게 될 마포자의 힐스테이트는 가볍게 20억 원대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공덕 1구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덕 1구역의 단점, 일단 강남 접근성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아쉬운 점이에요. 직주 근접으로 물리적인 거리감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컨소시엄 시공이다. GS와 현대건설이 콜라보로 시공을 하는데 이게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시끌시끌한 단지들이 있었는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공덕 1구역 마포자의 힐스테이트는 엄청난 잠재성을 가진 아파트임에는 분명합니다. 내년에 약 500가구 정도 일반 분양 예정이니 잘 지켜보셨다가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공덕 1구역 마포자의 힐스테이트는 첫째, 6개의 지하철 노선을 깔고 있는 최고의 교통 입지를 가진 곳입니다. 둘째, 1군 건설사가 시공을 맡았고 광화문, 여의도를 잇는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셋째, 마용성의 다크호스로 부상해서 평지와 신축이라는 강점이 부각돼서 말의 풀을 능가할 잠재력을 보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